안녕하세요 여러분, 반갑습니다.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. 정말 너무 제가 오랫동안 영상을 올리지 못해서 정말 죄송합니다. 그동안 저는 기본적으로 상담하고 또 개인적으로 해야 되는 또 프로젝트가 여러 개 있어가지고 그런 것들을 좀 하다가 이렇게 좀 영상 제작을 미루게 됐습니다. 혹시라도 저의 영상을 좀 기다리셨던 분들이 계시다면 제가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. 오늘은 이제 계절이 바뀌는 요즘에 이제 여름에서 가을로 또 가을에서 이제 초겨울로 들어서는 요 무렵에 이렇게 되면 좀 사람들이 아무래도 좀 쉽게 더 우울해지고 좀 이렇게 불안감도 동반되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, 이럴 때 좀 어떻게 하면 우리들의 우울함이나 어떤 불안감을 조금 더 효과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지,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해보고 싶습니다. 자, 그러면 계절이 변해가는 요즘에 어떻게 하면은 조금 더 우울함이나 불안감에 쉽게 대처할 수 있을까? 여기에 대해서 오늘 한 3가지 정도만 갖고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하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. 일단 첫 번째는 이제 좀 몸이에요. 몸에 대한 걸 좀 여러분이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어요. 그러니까 이제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고 우울해지고 불안해지면 이게 몸으로도 분명히 나타나죠.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우리들의 장기가 제일 먼저 알아요. 그래서 이제 뭐 스트레스 받거나 화가 나거나 긴장하면은 소화가 안 되죠. 그게 이제 우리 몸, 특히 이제 장기들도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. 그런 거를. 그래서 뭐 너무나 뭐 당연한 말이고 누구나 아는 내용이지만 우리의 몸과 마음은 다 이렇게 긴밀히 연결돼 있죠.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편해지면 몸도 편해지지만, 반대로 이제 몸이 좀 활력이 있고 몸이 편하면은 마음도 그만큼 편해지잖아요.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밥을 먹고 뭐 맛있는 걸 먹고 속이 편해야 좀 기분이 좋지 않아요? 근데 막 뭘 먹었는데 막 이렇게 소화가 안 되고 속이 쓰리고 막 그러면 또 이제 몸도 좀 같이 좀 이렇게 마음도 긴장되고 위축되죠. 내가 왜 이럴까? 몸이 어디가 아픈가? 이러고. 그래서 저는 요즘 같은 때는 영양 보충제라든가 어떤 건강 보조제 같은 거에 대해서 조금 정보를 많이 아셔서 본인에게 적절한 그런 것들을 좀 찾아서 드시면은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그러니까 뭐 대표적으로 비타민 같은 게 있죠. 비타민 C라든가 뭐 비타민 B 계열, 뭐 B1, B2 뭐 이런 거. 그 외에 다른 것도 많이 드시는데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터넷에서 뭐 그런 영상들을 찾아보시면은 그런 그 보조제에 대한 설명 자세하게 되어 있는 영상들이 많죠. 그러니까 그런 거는 한번 좀 찾아봤으면 좋겠어요. 저 같은 경우는 꾸준히 비타민 B1 그리고 이제 뭐 비타민 C 그리고 좀 글루타치온 뭐 이런 걸 먹어요. 근데 이제 그리고 운동도 좀 하고, 그런데 이제 확실히 몸이 건강해야 저도 이제 마음도 좀 편안해지고 그런 게 확실히 있더라고요. 그래서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요즘 같이 좀 환절기에 날씨가 추워지고 해가 짧아지고 일교차가 심할 때는 이제 우울해지는 경향이 더 커지거든요. 아무래도 일반적으로. 그러니까 이럴 때 그런 좀 보조제를 통해서, 그리고 적절한 운동과 그런 것이 가능하신 분들은 집에서 이제 뭐 반신욕이라든가 적절한 뭐 어떤 적절한 목욕 이런 걸 통해서 몸을 좀 더 잘 이렇게 보살피시고 몸의 에너지라든가 어떤 몸의 상태를 건강하게 관리하시기를 제가 다시 한번 좀 당부드리겠습니다. 그게 어떻게 보면 제일 좀 좋은 시작이고요. 두 번째는 이제 이건 뭐 꼭 계절하고는 상관없는데 사실 이제 사람이 불안해지고 우울해지는 원인은 이제 굉장히 많죠. 굉장히 많은 원인이 있죠. 누구나 다르게. 근데 이제 그게 보통은 과거에 안 좋았던 기억이라든가 좀 심한 경우엔 트라우마라든가 이런 거랑 연관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,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한 방향으로 자기도 모르게 인생을 오랫동안 살아오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. 그죠?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나를 좀 힘들게 하는 사고방식을 갖는 경우도 있고, 그냥 내 감정이 지금 어떤지도 모른 채로 그냥 바쁜 삶을 사는 경우도 있고 막 그렇죠.
그러니까 이제 좀 자기를 조금 뭐랄까 깊이 관찰하는 거. 근데 이제 제가 오늘 좀 관찰의 포커스로 얘기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그 날을 좀 떠올려 봤으면 좋겠어요. 그날. 그러니까 이제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좀 기억을 더듬어 보면 좀 불쾌했거나 충격적이었던 그런 순간들이 있죠. 어렸을 때라든가 뭐 아니면 최근이라든지. 근데 보통 사람들이 그런 경험을 하면서 그런 경험 직후에 뭘 하냐면 어떤 결정을 한단 말이에요. 어떤 결심. 네? 예를 들면은 이제 나는 이제 이렇게 살지 않을 거야. 나는 이런 사람에게는 이렇게 할 거야. 나는 이런 상황이 되면은 이렇게 반응할 거야. 약간 이런 거죠. 그러니까 그 결심이 있단 말이에요. 특히 이제 나이가 어릴 때 좀 불쾌하거나 충격적인 경험을 할수록 그런 이제 결심을 나도 모르게 깊이 각인된 상태로 하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여러분도 한번 그런 경험이 있으면 떠올려 보세요. 그날의 기억, 무슨 일이 발생했고 나는 그 일 직후에 무엇을 결심했는지, 어떻게 살기로,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기로 했는지. 나는 예를 들어서 절대로 부모님을 실망시키지 않겠다 이런 결심을 했는지, 오기가 생겨서. 아니면은 나는 형제들에게 절대로 지지 않겠다 막 이런 결심을 했는지, 막 그런 게 있죠, 그죠, 누구나. 근데 이제 그게 효과가 있는 것도 있지만 어느 정도 이제 나이가 들고 시간이 지나면은 좀 변화시켜야 되는 것도 있는데 그 변화 없이 그냥 그대로 가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. 그러다 보니까 좀 너무 이제 완벽주의가 되는 경우도 있고, 아니면 반대로 너무 세상을 경계하면서 바라보는 경우도 있고, 좀 아까 좀 뭐랄까 너무 이렇게 한 방향으로만 좀 이렇게 곧게 딱딱하게 보는 게 생기죠. 그러니까 저는 이제 오늘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런 경험을 한번 살펴보시고 내가 그날 사건 직후에 무슨 결심을 했는지 그날의 기억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 좋겠어요. 그게 만약에 이제 어렸을 때 모습이다. 그럼 이제 이건 제가 나중에 따로 뭐 내적 아이 치유라는 이제 코너로 다시 뭐 좀 자세히 얘기를 하고 싶은데, 예를 들어서 그게 내 어렸을 때 내가 했던 경험이고 그 어린 내가 그때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기로 결심했다. 예를 들어서 나는 절대로 내 뭐 개인적인 비밀을 누구랑 나누지 않기로 했다. 나는 절대로 뭐 남에게 의지하지 않기로 했다. 뭐 뭔가 있을 거 아니에요. 그런 내 모습을 기억이 나시면 그 아이를 한번 내 옆에 있는 빈 의자로 한번 초대해서 그 아이와 한번 이렇게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. 기분이 어떻고, 왜 그런 결심을 했고, 위로받고 싶은 부분이 무엇이고, 막 이런 식으로 그냥 마치 그냥 내가 옆집에 있는 그냥 귀여운 꼬마 아이를 이렇게 좀 이렇게 잘 이렇게 보살피는 마음으로. 그게 이제 어떤 내적 아이 치유의 시작이거든요. 그러니까 좀 아니면 이제 꼭 그 어렸을 때 일이 아니어도 최근 일도 마찬가지입니다. 결국은 그 러시아 그 장난감 중에 그런 거 있잖아요. 제가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이렇게 인형인데 그 안에 속에 뭐가 또 같은 모양의 조그만 인형이 들어있고 그걸 또 까면 또 더 작은 인형이 있고 계속 그렇죠. 그래서 막 그 안에 막 수십 개가 나오잖아요. 근데 그런 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. 어렸을 때 그 어떤 그 결심이 섰고 그런 마음가짐이 있으면 그냥 그거 위에 나의 뭐 예를 들어서 그게 7살 때 그런 결심이 있었다면 8살, 9살도 그런 마음가짐 위에 계속 그렇게 겹겹이 세워져 가는 거거든요. 빌드업 되면서.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그 점검, 그러니까 어느 방향으로 내가 그런 거를 쌓아왔는지, 그리고 지금도 그런 결심이 정말 유효한 건지 중요한 건지 그런 점검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러니까 왜냐면은 이제 그때는 그게 유효했을지 몰라도 지금은 아닐 수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. 대표적인 게 뭐냐면 이제 부모님을 내가 이제 만약에 실망시켜서 혼났단 말이에요. 초등학교 때. 그 이제 여러 가지 반응이 있을 수 있지만 이제 어떤 아이는 이제 미안해하죠, 부모님한테. 아, 내가 부모님을 실망시켰다. 그래서 내가 이제 앞으로는 부모님께 좋은 모습만 보여드리는 아이로 크고 싶다. 부모님을 속썩이지 않겠다. 막 이런 이제 결심을 만약 했다면 그건 물론 굉장히 뭐 좋은 결심이지만
나이가 막 30, 막 40 돼서도 그렇게 되면은 그거는 좀 한번 생각을 해볼 일인 것 같아요. 왜냐면은 이제 좀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 이제 계속 또 바꿔야 되는 게 있잖아요, 우리가. 근데 이제 제가 아는 분들, 제가 내담자로 만났던 분들 중에 어떤 분들이 계시냐면,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그냥 그런 마음가짐으로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고 부모님의 마음을 속상하지 않게 하겠다, 이런 이제 일념 하나로 그냥 다 부모님이 시키는 대로 하고 살아온 분들 계세요, 가끔. 그러니까 뭐 너는 공과대학 가지 말고 저기 무슨 예체능으로 가서 이걸 해. 그러면 이제 가고 싶은 데는 공대였는데 예체능으로 가서 지금 막 나이가 들었는데 좀 뭐 직업을 또 쉽게 바꾸지도 못하고 이런 경우, 그런 경우 있죠.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좀 이제 그런 어렸을 때 각오나 결심을 조금 수정을 해야 될 때가 왔다는 시그널이겠죠.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여러분 한번 그날의 기억, 그날의 결심을 한번 잘 살펴보시고 그런 여러분의 모습과, 그게 뭐 어린아이였든지 아니면 뭐 몇 달 전에 내 모습이었든지, 나의 옆에 빈자리에 그런 나를 한번 초대해서 대화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. 그냥 친한 친구로 한번 생각해 보시고. 네. 예, 그렇습니다.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제 같이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애매함의 문제거든요. 애매함. 이제 영어로는 이제 ambivalence라고 하죠. 이제 그런 문제가 사실 굉장히 우리한테 알게 모르게 스트레스를 줘요. 에너지를 이렇게 누수시키고, 심한 경우에는 그게 이제 장기화되고 심화되면은 좀 정신적으로 굉장히 큰 고통을 주고 이제 우울증이라든가 이런 어떤 정신 질환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고 이런데, 앰비밸런스, 그러니까 그 애매함이라는 건 뭐냐면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. 이제 내가 만약에 1차적인 바람이, 우리에게 이제 그 이론적인 거지만 1차적인 바람이 있고 우리에게는 2차적인 바람이 있어요.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냐면 1차적인 바람이라는 거는 내가 담배를 피우면 안 된다, 몸에 안 좋기 때문에. 이게 예를 들면 1차적 바람이에요. 근데 2차적 바람은 그냥 내가 피우고 싶은 거예요, 지금. 그냥 1차적 바람은 상관없이 그냥 내가 그냥 피우고 싶으니까, 오랫동안 펴왔으니까. 그러니까 둘 사이가 어때요? 다르죠?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내 입장에서는 저러지도 못하고 이런 그 애매함 속에 있다는 거예요. 그게 굉장히 이제 스트레스를 준다, 이런 이제 이론인데, 그게 1차적인 바람하고 2차적인 바람이 동일하면은 문제가 안 돼요. 그러니까 담배를 피면 안 된다, 그 1차적 바람인데 실제로도 2차적 바람도 안 피고 지내면 그건 이제 일치하니까 스트레스가 안 되죠. 근데 이제 문제는 그게 다른 경우예요. 근데 이런 경우가 우리에게 굉장히 많아요. 뭐가 있을까요?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미국에 이제 이민 오신 분들 중에 대표적으로 이런 경우가 있죠. 나는 한국에서 그 이제 전통적인 한국 그 철학, 뭐 6.25 사상 이런 게 굉장히 강한 가정 환경에서 컸고, 그래서 1차적 바람은 내 안에 이제 아직도 그게 많이 남아 있는데, 여기 오니까, 미국에 오니까 여기는 이제 그 서구 굉장히 개인주의 사회란 말이에요. 자기 합리주의적이고.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갈등하는 거예요. 어떤 그 문화를 내가, 어떤 철학을 내가 더 이제 비중 있게 선택을 해서 가야 되는지. 근데 거기서 이제 문제가 많이 생기죠.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이게 1차적인 바람과 2차적인 바람 사이에 두 가지 경우가 생겨요. 그 사이에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경우, 그러니까 마비되는 경우가 있거든요, 행동이. 그러면 진짜 좀 심각해요. 굉장히 스트레스가 심하고, 예. 그리고 심한 경우는 이제 정신질환으로 이어지기도 하고, 그게 오랫동안 이어지면. 그리고 두 번째 케이스는 뭐냐면 행동은 하긴 하는데 그냥 계속 1차적인 바람하고 다르게 행동하는 거예요. 아까 말한 그 금연과 이제 그런 예처럼. 그런 경우도 이제 2차적으로 원하는 걸 하고 나서 또 후회하는 거죠. 아,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, 이러고서. 그것도 이제 계속 되면은 또 스트레스가 굉장히 또 유발이 되죠. 그러니까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, 나의 경우에 나에게 애매함을 주는 지금 그런 요소나 문제가 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.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게 하는 것들. 그래서 이제 A랑 B 사이에서 흔들린다, 내가 애매함을 갖고 있다.
그럴 때 이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거는 뭘까요? 좀 더 건강하게 되기 위해서. 그건 뭐냐면 이제 좀 창의적인 방법으로 내가 그 애매함을 다뤄가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제 보통 이제 1차적인 바람은 내가 진짜 원해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제 누가 그냥 그 가치를 주입해서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. 2차적인 바람도 그렇고. 그러니까 내가 진짜 이거를 원해서 이런 바람을 갖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좋은 출발이죠. 그래서 A랑 B 사이에서 내가 흔들린다. 어떤 애매함이 있다. 결정을 못 하겠다. 딜레마가 있다. 이럴 때 창의적으로 그걸 다뤄가는 거예요. 예를 들어서 일단은 출발은 그 A랑 B에 대해서 내가 조금 내 입장에서 그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교육해서가 아니라 내가 한번 그 A랑 B라는 옵션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. 비판적으로 막 분석도 해보고 이게 정말 장점이 보고 단점이 보고 이렇게 하는 게 그 다음에 경우에 따라서는 A랑 B를 둘 다 할 수도 있어요. 원하면은 그런 방법이 가능하다면 그리고 굳이 선택을 해야 된다면 그냥 A랑 B를 잘 파악하면서 나만의 어떤 절충된 대안을 그 사이에서 만들어가는 거예요. 그러니까 그게 A도 못하고 B도 못하고 그런 상태도 아니고 B를 억지로 하면서 또 A를 못해서 후회하는 이런 것도 아니고 되게 건강하게 그냥 내가 내 목소리와 내 뜻대로 A랑 B의 장점을 다 내가 알고 판단을 하고서 독립적인 마음으로 그냥 좀 창의적인 방법으로 그런 애매함을 다뤄가는 거죠. 그거는 뭐 여러분이 답을 만들어가는 거니까 제가 뭐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뭐 그런 제안을 하지 않겠습니다. 아무튼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한번 그런 애매함의 문제가 있다면 좀 더 주체적인 자세로 창의적으로 그 사이에서 애매함을 들어가면 스트레스도 많이 좀 줄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래서 오늘 우울함과 불안함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첫 번째로 몸의 관리, 몸 건강에 대해서 얘기했고요. 몸이 편해야 이제 마음이 편하죠.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날의 기억, 그날의 결심에 대해서 한번 잘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거, 그것도 생각해 봤고, 세 번째로는 애매함의 문제, 딜레마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. 뭐 이런 문제들이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좀 조금이나마 여러분의 몸과 마음에 또 감정에 있어서 도움 되기를 제가 바라겠습니다. 예, 날씨가 많이 추워지는데요. 제가 좀 더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좀 더 자주 동영상도 올리고 여러분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무슨 고민이나 궁금한 것이 있으면 부담 없이 저한테 이메일로 연락 주시고요. 연말이 다가오는데 제가 지금 구독자가 지금 1,800명이 넘었더라고요. 그래서 저도 굉장히 감사하고요. 기회가 되면 글쎄요 제 영상이 별로 저는 가끔 보면 이렇게 재미가 없어 보일 때가 있어서 약간 걱정되는데 연말에 한번 그런 걸 한번 해보면 어떨까 싶어요. 줌이나 아니면 뭐 유튜브에 그런 뭐 라이브 기능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이렇게 단체로 만나는 거, 네, 뭐 이렇게 만나서 얘기하는 자리 한 1시간 정도라도 여러분이 그런 걸 원하시면 뭐 댓글이나 이메일로 알려주시면 저도 적극적으로 그런 자리를 한번 온라인으로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날씨 추워지는데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요. 저는 또 다음에 또 새로운 내용으로 여러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. 여러분 모두 건강하십시오. 안녕히 계십시오.